간담회 날 피고인들의 반격. 이번 주제 타이틀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김 기자 몇 시에 시작됐었죠? 2시에 시작했습니다. 2시에 했어요. 오후 2시에 스타트해서 1시간 44분 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날 몇 시간 앞두고 3명이 공동으로 뭔가 반격에 나섰죠? 김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그 3사람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번 기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장왕석 전 행정관 이렇게 3사람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이 나온 건데요. 이번 공소장은 검찰의 정치 선언문이다. 주관적인 의견서다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의 의견서이다라고 이제 공소장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프 좀 넘겨주세요. 이 한병도, 백원우, 장완석 이 3분이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낸 건데 약간의 이 반박문을 냈는데 거기에 좀 폴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공동 반박문 내용 중에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검찰은 공소장의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다. 이게 반박문 내용에 저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 71페이지 공소장 어디에 봐도 암묵적,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 뭐 이런 거를 공소장에는 그 문구가 없는 거예요. 공소장에 없는 문구를 가지고 마치 공소장에 저러한 문구가 있었다라고 적으면서 저 3명의 변호인들이 검찰을 공격하고 나선 거죠. 우리 윤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쳐주고, 전임 장관이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이쯤에서 같이 여세를 몰아서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계속 몰아가는 거죠. 이제 이 공소장을 완전히 거짓말, 범벅의 허위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장관과 피의자들과 그다음에 전임 장관이자 피의자인 이 모두가 한 박자를 딱 맞춰서 지금 검찰과의 전쟁을 완전히 벌이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그 신뢰도를 오염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병도, 백원우, 장완석 이 3인의 변호인들이 어제 이제 입장, 반박문을 냈고 추미애 간담회가 있었던 어제 또 한 명의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청와대 이른바 하명 수사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죠. 황운하 전 청장인데요. 이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어제 당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왜 총선에 나가야 되는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공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이 검찰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이 어떻게 허위 사실로 채워져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선수로 뛰어야만 합니다. 공소장은 그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으면 안 되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공소사실 써야 되는데 마치 삼류 작가가 습작을 쓰듯이 써놓은 것 같아요. 논리 구성도 치밀하지 못하고 증거는 빈약하고 제가 볼 때는 검찰의 그 하명수사니 청탁수사니 한 것은 100% 무죄입니다. 황운하 전 청장, 어제 처음에 목소리 나왔던 장면은 어제 민주당 공천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고, 두 번째 나온 목소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공소장은 삼류 작가가 습작을 쓰듯이 써놓은 것 같다. 하명수사니 청탁수사니 하는데 100% 무죄를 확신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법조인이신 최진영 변호사, 황운하 전 청장의 저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황운하 전 청장이 기소된 죄명이 뭐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 부정선거 운동죄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부정선거 운동죄로 기소된 사람을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 적격자라고 해서 어제 나가서 인터뷰를 보는 것인지, 그렇게 해놓고 법원에 와가지고 그 언론 앞에서 하명수사, 청탁수사는 100% 무죄라고 지금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그 2017, 18년 전후로 해서 하명수사 받은 것이
100%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무혐의가 나온 가운데서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에 대해서 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본인이 검찰 수사 경찰이 그 울산청에 있다가 예. 이제 그 사건을 뭐 이렇게 하고 결국 지금 여당 후보가 지금 현재 여당 그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청장으로 영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경찰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황운하 청장이 하명하고 했던 인사 관련 기록, 수사 지휘했던 그 내용들을 몽땅 들어서 경찰이 검찰이 갖다 줬던 겁니다. 예, 예. 그 증거를 가지고 울산지검이 봤더니만 이거 큰일 났네, 엄청나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그 대검에 보고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울산에서 할 사건보다는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으로 온 다음에 수사를 해서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명수단이 청탁수단이 100% 무죄? 100% 무죄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6개월 내에 제가 왔을 때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원이 가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 얘기까지 해봤고, 대한민국에 있는 뭐 교수님들 전체는 아니나 대한민국 교수님들 가운데 일부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뭔가 좀 겨냥하는 듯한 좀 발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의혹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 측에서 내려온 다음에 행사하세요. 그리고 비서실은 대통령 수족인데 수족이 넘어서 목까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누구들이냐면 전국에 있는 377개 대학 교수 한 6천여 명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교모라고 해서 예. 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관욱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제 정교모라고 했죠. 약칭으로 우리가 정교모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대통령께서 상황이 이쯤 됐으면 무언가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취임사에서 중요 사건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직접 브리핑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까지 말씀하셨으면 이 정도 사안이면 입장을 표명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교수 모임은 지금 대통령이 뭔가 발언을 입장 표명을 하기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규정된 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 그렇죠. 검찰이 이제 예. 주장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도 섣부르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든 대통령도 이 입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예. 특히나 공소장에는 35번 이상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이광철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 그러면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 기소를 하고 대통령도 뭐 현직이니까 기소를 못하지만 기소 의견을 제시를 해서 검찰의 의견은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의혹만 지금 제기하고 이 모든 것을 선거 이후에 넘기겠다. 이거는 저는 2004년을 연상해요. 그러니까 2004년에 탄핵을 시행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총선에서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 그 수준을 관리한 거 아니냐. 법은 법대로 정리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모든 것을 기소하는 법치에 의해서 실질적인 법에 의해서 판단해주는 그런 행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관욱 교수님께서는 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주셨습니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대통령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일단은 이 고위 관계자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주진 부대변인께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대통령은 저는 입장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정말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나는 몰랐다. 난 정말 모르는 사실이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저 사건이 사실이라면 저 선거 부정을 실행했던 그 참모진들이 대통령에게 느낄 배신감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사건은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기획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 공소장이 완전히 허위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광역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와대, 경찰청, 지자체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냐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번 교수님들이 그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왜요?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하라.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의견 표명을 하라. 만약에 계속 이럴 거라 이런 식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직에서 하야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만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님께서 했던 성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진실을 은폐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는 방해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허. 7년 전의 얘기. 본인이 그 대통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전 전국의 검사장들을 쭉 모았습니다. 대검 청사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강조했죠. 이제 선거 총선 얼마 안 남았네요. 아마 D-63일일 겁니다. 63일. 그러니까 이제 4.15 총선 앞두고. 자,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선거 수사에 우리 원칙적으로 대응합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죠.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저 회의를 주재한 전날 윤석열 총장이요. 이번 4.15 총선에 3가지 단속 대상, 3대 단속 대상을 딱 정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금품수수, 두 번째 여론조작, 세 번째 거 잘 봐주셔야 돼요.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이게 3대 단속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 전이 언제였어요? 2016년 20대 총선이잖아요. 그때는 이 세 번째에 뭐가 있었냐면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이 아닌 흑색선전이 있었어요. 근데 흑색선전이라는 대상이 빠지고 세 번째에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이게 들어간 거죠. 법조계 말하기에, 법조계 관계자. 총선 이후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포석으로 읽힙니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을 넣었다? 의도적으로? 굳이? 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나름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올해 초에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밝힌 내용입니다. 신년사에서 그 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는 총선의 해이다. 그래서 본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엄중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이번에는 금품 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 개입이라고 개입.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지금 6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3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얘기를 했지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선거의 하명 수사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가오는 선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 관련돼서 지금 수사하는 것도 엄중하게 하라라는 이중적 의미로 읽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젠 단체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권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까지도 얘기하는데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올 선거뿐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